여러분 안녕하세요. 백곰 스튜디오 이실장입니다. 새로운 것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재밌게 영상을 시청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시죠. 네. 오늘 만들 소파의 소재예요. 자작나무 합판이고요. 저희 참고로 합판은 이제 러시아에서 갖고 오고 있는데 이게 전쟁이 터지면서 피해가 우리한테까지 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완전 이제 원자재 폭등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제조를 직접 하는 업체들은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파 만드시는 거 조금은 보셨죠? 아직도 좀 소파에 대해서는 정보가 불투명하고 많은 브랜드에서 소파 만드시는 거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소재에서부터 구조적인 것까지 다 노출을 해서 솔직하게 다 보여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구조는 블록체인 구조 방식입니다. 과상화폐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일반 구조가 아니라 이 합판을 블록 모양으로 해서 다 체결하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입체적으로 암수가 있어서 구조가 맞아 들어가면서 소파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도면이나 이런 설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절대 이건 흉내도 못 내는 거고요. 만들면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특허까지 좀 받은 건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구조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MS 여기 보면 미들 시터예요. 저렇게 다 넘버링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이다라는 거를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다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수월하게 만들 수 있도록 되게 처음에는 난감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제 저희가 넘버링을 해주니까 작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망치로 많이 내려 찍는데 그만큼 밀도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저기 보링, 나중에 저 보링에다가 피스로 다 고정을 할 겁니다. 당연히 저렇게 본드로 해주면 더 완벽한 튼튼한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엄청 때려 두드려 패고 있죠. 근데 저 정도를 해야 견고하게 딱 물리고 파손이 안 돼요. 저기 이제 3천 구조로 이렇게 서로 물리기 때문에 되게 튼튼한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넘버링이 있죠? 네. 다시 한번 쐐기를 막는 거죠, 저 피스로. 사실 진짜 이런 거는 좀 예민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게 어떤 건지를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다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인데 이 프레임을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 모든 물건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뼈대가 튼튼해야 소파의 수명을 길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프레임은 국내에서 소파 만드는 분들이 이런 프레임을 사다가 써요.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가구 공장이 따로 있고요. 사실 이 정도가 정말 좋게 잘 만든 A급이에요. 요게 지금 합판은 다 MLH 합판이고요. 결이나 톤이나 좀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어요. 자작나무는 원체 깨끗하고 여기도 저희는 다 통으로 썼는데 나무를 빠르게 썼죠. 그리고 본드 없이 타카로만 딱 고정을 했습니다. 타카로만 조립하면 나쁘냐? 그거는 이따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저희가 한번 높은 위치에서 한번 던져볼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든 A급 프레임과 저희 블록체인 구조 방식으로 만든 프레임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던지라고 했더니 가벼우니까 저렇게 번쩍
정상이죠. 한 5, 6m에서 던지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소파든. 근데 보시면 이 연결을 다 타카로만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타카 심이 다 뽑히고 합판과 구조목이 전체적으로 다 분리가 되는 그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거 이제 던져볼 겁니다. 이게 지금 5.5m 거기까지 나오는 줄자인데 5m가 더 넘더라고요. 리프트가 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한 6m 정도 돼요. 되게 무거워하죠. 아이, 죄송합니다. 아, 네. 잠깐만요. 네. 이거 다시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무거운 데서 이렇게 들려니 좀 힘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번쩍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허리 다칠까봐. 여기 이제 세 번째 테스트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되게 튼튼했습니다. 역시 저희 생각대로 잘 견뎌줬고요. 저희 거는 이렇게 던져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번째 던져보는 겁니다. 번쩍 못 들죠? 무거워서.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던지라고 했습니다. 아, 그쵸. 튼튼하죠? 자세히 보시면 살짝 풀린 부분도 있는데 그 외에는 잘 견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좀 튼튼하고 잘 만든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좌판에다가 부자재를 걸어 줄 건데요. 처음에는 저 엘라스틱 이태리 밴드로 마감을 해줄 겁니다. 이 소파의 특징은 한 시터에 하나의 유닛이 존재하는, 그래서 얘는 일부러 광폭 120짜리를 안 걸었고요. 저희가 70짜리 엘라스틱 밴드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위빙을 할 때 저희는 주먹보다도 더 촘촘하게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라스틱 밴드만 잘 걸어줘도 수명이 10년 쓰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오랫동안 소파를 쓸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베콤에서는 S자 스프링을 안 쓰냐. 디자인이 되게 얄쌍한 프레임이 있을 때 그럴 때는 S자 스프링을 써줍니다. 근데 이 S자 스프링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당기는 힘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스프링을 쓸 거면 제대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브랜드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스프링 좀 걸고 밴드 걸고. 네, 이게 현실입니다. 소파의 현실. 그거를 저도 느끼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S자 스프링 안 쓰는 거고 엘라스틱 밴드 위주로 쓰는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S자 스프링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위빙을 한 번 더 합니다. 저렇게 X로 해가지고 대각선에도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보시면 아시지만 손가락 2-3개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를 걸어주면 하자 없이 정말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냥 나무로만 생으로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얇게 스펀지를 포를 떠가지고 구조에다가 다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뿌리는 본드도 다 이태리 본드고요. 프라보라는 이태리 본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40kg 짜리인데 저희가 스폰지에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시중에서는 20kg, 30kg 쓰면서도 50kg 쓴다라고 이렇게 과장 광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국내에서 많이 쓰는 거는 20에서 25,
좋은 거 쓴다 하는 데가 한 32? 근데 그것도 일부분만, 뭐 자판 일부분만. 팔걸이나 등에는 그런 걸 안 씁니다. 일반 스펀지에서는 40kg 이상이 제일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키로수를 높은 걸 쓰면 당연히 같은 면적에 훨씬 많은 내용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명도 깁니다. 더 좋은 스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백홈은 등 부분이나 팔걸이도 다 40kg 이상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소파 한번 귀퉁이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대부분 20kg, 30kg 스펀지를 쓰니까 생각보다 되게 가벼울 겁니다. 가벼운 소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소파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이게 40kg 소프트 타입을 붙이는 건데 두께가 50mm예요. 엄청 두껍죠? 요거를 이제 통으로 써줄 겁니다. 저것도 되게 섬세한 건데 칼질 저렇게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싹 도려내는 거죠. 퀄리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16온스 솜으로 다시 한번 볼륨을 잡아줍니다. 되게 푹신하고 안락하고 되게 텐션감이 되게 좋아서 정말 착석감이 예술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죽인데요. 그 촉감에 반해서 이 가죽을 쓴 건데 너무 좋아요. 등급은 세미 아넬린입니다. 당연히 메이드 인 이태리고요. 지금 이렇게 상처, 주름, 심줄 이런 걸 다 나누는 겁니다. 리얼 가죽은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겹쳤나. 누른 다음에 칼로, 예리한 칼로. 이거 되게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파는 면적이 원체 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저 패턴 한번 보세요. 엄청 크죠? 좌판 하나가 가죽 한 장 다 들어간 거예요. 소 한 마리입니다. 소 한 마리. 또 이런 내추럴 피들은 특징이 뭐냐면 테두리로 가면 갈수록 가죽의 퀄리티도 확 떨어집니다. 가죽 하나를 갖고 와서 100%를 쓰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60%, 70% 나머지는 다 버릴 수밖에 없고, 이 소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개가 거의 없어요. 약간 그 정도로 패턴 뜨기도 어렵고 고급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렇게 재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재봉을 하고 다시 접어서 또 한 번 재봉을 하는 겁니다. 쌍침 재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중 구조가 되다 보니까 고급 소파에서는 다 저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잘 만든 프레임에 커버를 씌워주는 겁니다. 매끈하죠? 가죽이 정말 예민하고 야들야들 해가지고 부드럽고 좋은 촉촉함은 있지만 그만큼 좀 까다롭고 작업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무한정 당길 수는 없거든요. 다 늘어나다 보니까. 라인도 계속 맞추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팔쪽이에요. 요거는 아까 좌판. 좌판은 스펀지를 덧대서 만든 거라 볼륨감이 훨씬 좋고요. 앉았다 일어나도 엉덩이 자국이 최소로만 남는. 이게 영상에서는 많이 좀 생략이 됐는데 되게 많이 치대는 겁니다. 와, 진짜 빵빵하죠? 네. 그 다음
이게 이제 볼트 너트예요. 국내에서는 그냥 직결로 박아버리거든요. 그렇게 박으면 또 거기서 하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직결 피스를 안 쓰고 볼트 너트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여기 밑찬지인데요. 이렇게 원단에다가 여기 로고도 보이시죠? 저거는 타카 자국을 가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밴드를 돌리는 거고요. 검정색 밴드에는 타카 날도 검정색을 써주는 겁니다. 엄청 와이드하고 빵빵하죠? 이 프레임이나 안에 들어간 것들은 10년 이상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든 프레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접히는 면을 V 커팅을 다 하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프레스로 누를 건데, 이 접히는 부분이 정교하고 엣지 있게 딱 접힙니다. 그 다음에 이게 프레스로 V 커팅 된 데를 다 접고 있는 겁니다. 기계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사람 손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모서리. 예, 정교하게 딱 들어맞죠? 오차 거의 없게. 자, 저게 진짜 사람 손으로 하는 거라 정교함을 요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아르곤 용접을 해줄 건데요. 저게 기성품이 아니에요. 저희가 별도로 맞춘 거예요, 다. 아르곤 용접이 좋은 거는 단면이 되게 깨끗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해주는 겁니다. 용접을 다 하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샌딩을 쳐줍니다. 그러고 나서 모서리를 다 샌딩을 다 해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몸통과 이제 가로질러주는 두 개를 포갤 겁니다. 하중이 많이 되는 그런 소파는 이렇게 특수 제작을 하지 않으면 그 하중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약할까봐 저렇게 이중으로 만든 겁니다. 이중 턱이 있는 이 앞에 있는 툭 튀어나온 데가 저게 다리 전체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든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완성된 걸 보시면 별거 아니네 라고 보실 수 있지만, 과정을 보시면 되게 어렵고 사람 손이 일일이 들어가니까 단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요거는 이 다리 앞에 저희가 좀 크롬처럼 반짝반짝 거리는 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스테인레스로 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레이저 커팅하고 라운드 지는 거는 다 사람 손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퍽 하고 찍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과 노력이 엄청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그렇게 용접을 다 합니다. 여기 구멍 뚫린 것도 다리 캡이 들어갈 거예요. 단면이 쇠가 다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 다는 거예요. 저런 디테일까지도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위에 저것도 다 이제 용접을 할 겁니다. 여러분 눈 아프시죠? 네, 잠깐 딴 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듣고. 참 여러분 이게 보시면 그냥 공장에서 막 생산할 것 같은데 공예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글라인드로 표면을 다 갈아줍니다. 글라인드도 종류가 다양한데 지금 이렇게 물을 주는 거는 물광을 내는 겁니다. 조금 더 정교하고 깨끗하게 광을 내기 위해서 표면에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좀 더 거칠다고 해야 되나? 물을 안 뿌리면 그 톱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갈리기 때문에 표면에 더 많은 스크래치가 생기고요. 이렇게 물을 한번 뿌려주면 막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면서도 깨끗한
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물광을 잘 낸 걸로 연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계속 광을 내면서 광이 제대로 나는지 체크하면서 다시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고된 작업이 있습니다. 소파 하나당 다리가 4개 들어가니까 한 조를 저렇게 다 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반짝반짝하죠? 예, 이렇게 들어가면서 체결이 될 겁니다. 휘거나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정교하고 튼튼하게 만든 거고, 이 소파에 어찌 보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을 우선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퀀텀 소파 프레임이에요. 보이는 이 빔 2개가 있죠. 이 하중을 다 견딜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블록체인 방식으로 만든 이 구조들이 다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걸 봤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지금 이 퀀텀 소파의 기장이 2800이거든요. 280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디자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퀀텀 소파는 기존에 나와 있는 소파랑은 결이 좀 다릅니다. 국내 거랑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뭔가 좀 달라요. 이런 기성품이 아닌 특별하게 주문 제작한 이런 다리라든가 시원시원하게 넘어가는 가죽이라든가 디자인적으로 얘기할 때 뭐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되게 세련됐고 깔끔하고 완벽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파의 모듈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0 정도, 2m가 살짝 안 되게 만든 거고요. 3시터로 가면 2800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소파 테이블이랑 콘솔이 하나 있어요. 소파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을 3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콘솔이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게 이중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진보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만든 구조가 이 소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촬영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2년 가까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국적인 느낌이 아니라 조립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고요. 새로운 차원의 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최초로 시도되는 게 아닐까 저희도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특허도 신청하게 됐고요. 정말 힘든 과정이었고 뭐 하나 바꾸려고 해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희의 욕심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해본 거라, 다른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아마 흉내도 못 낼 겁니다. 네.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퀀텀 소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의 모든 구성이 다 가능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매장에도 한번 와주시고 저희 사이트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퀀텀 소파였습니다.